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고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려 하면 관절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 마치 오래된 경첩이 기름칠을 잃은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경험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 통증 뒤에는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음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당신이 즐겨 드시는 반찬 속에 혹은 습관처럼 찾는 간식 속에 무릎 관절을 은근히 공격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여온 식습관이 연골과 관절 주변을 조금씩 자극하고 마침내는 뻣뻣함과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어제 무리해서 걸어서 아픈가 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날 저녁에 드신 짭조름한 반찬이나 단 음식이 아침에 무거운 관절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관절은 단순히 뼈와 뼈가 맞닿는 곳이 아니라 혈액순환, 염증, 호르몬, 체중 등 수많은 요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의 식문화에는 장점과 동시에 함정도 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된 채소는 건강에 좋은 미생물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염분은 관절과 혈관 모두를 압박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몸에 좋으니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염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화 깨기가 필요하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열심히 하고 체중도 적당히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진료를 받으러 오셨지요. 검사 결과 큰 구조적 손상은 없었지만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저녁마다 간장을 넉넉히 친 반찬과 소금에 절인 생선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 습관이 오랜 세월 쌓여 결국 관절염증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식이염분과 관절통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식습관과 관절 증상 사이의 연결은 분명히 실감합니다. 과학적 논쟁이 남아있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겠지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먹는 음식 중 어떤 것이 관절을 괴롭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줄이고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염증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릎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이 무릎을 지탱하고 또 어떤 음식이 관절통을 악화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무릎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걷고, 앉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은 전신의 하중을 고스란히 감당하지요. 젊을 때는 연골이 두툼하고 탄력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골이 점차 얇아지고 윤활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마치 오래된 문 경첩처럼 소리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뚝뚝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더욱이 노화는 단순히 연골만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도 힘을 잃어 지탱력이 줄어들고 관절 주변의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며 뻣뻣함과 통증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고 몇 걸음 걷다 보면 풀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도 이런 변화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통증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자주 생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지는 않았지만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었지요.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저녁마다 단 음식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케이크 한 조각,
과일 주스 한 잔이 작은 행복이라고 하셨지만 그 작은 습관이 수년간 쌓여 무릎을 지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연골의 자연스러운 소모를 되돌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이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을 보충하느냐에 따라 무릎이 더 버틸 수 있는가, 혹은 더 빨리 망가지는가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전통 식탁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된장국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는 좋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나물을 무치거나 생선구이를 곁들이는 습관은 관절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같은 식탁 위에서도 선택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은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불필요한 통증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릎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이 은밀하게 무릎을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달콤한 설탕입니다. 달콤한 디저트나 과일 주스 한 잔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설탕이 무릎 관절을 은근히 괴롭힌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설탕을 당뇨나 비만의 주범으로만 생각하지 관절과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에서는 고혈당 상태가 우리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안에서 당화산물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쉽게 손상되도록 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고무줄에 설탕 시럽이 묻어 점점 굳어지는 것과 비슷하지요. 결과적으로 관절의 탄성이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6세 남성 환자분은 특별한 운동 부상도 없었는데 무릎이 자꾸 붓고 열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달콤한 간식 습관이었지요. 아침마다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초콜릿과 빵을 간식 삼아 드셨습니다. 몇 달간 이 습관을 줄이고 식단을 조정했더니 놀랍게도 무릎 부종이 눈에 띄게 줄고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음식과 관절의 관계가 얼마나 직접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설탕 이골 관절염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고혈당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 무릎에 집중될 때 우리는 통증과 부종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관절염 환자는 혈당 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숨은 설탕입니다. 우리가 달게 느끼지 못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시판되는 요구르트, 가공 과일 주스, 케첩, 심지어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시리얼에도 설탕이 가득 들어있지요. 나는 단 음식 잘 안 먹으라고 말하시던 환자분들도 식단을 꼼꼼히 기록해보면 하루 섭취량이 권장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하중만 받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 속 화학적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간식 하나가 바로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설탕 섭취가 당신의 관절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커피에 넣는 설탕 반 스푼을 줄이고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세요.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혹은 호두 몇 알을 드셔보세요. 이런 사소한 선택이 쌓이면 무릎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이제 달콤한 음식의 함정을 살펴봤으니 다음은 또 다른 익숙한 유혹 튀김 음식이 어떻게 무릎을 괴롭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음식은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웁니다. 바삭한 식감, 고소한 향, 입안에 퍼지는 기름진 맛은
누구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는 무릎 관절을 괴롭히는 불청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튀김 음식 속 기름과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들입니다. 튀김은 고온의 기름에 재료를 담가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포화 지방이 변성되고 트랜스 지방이나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관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염증은 관절 주변 조직을 붓게 하고 윤활액의 질을 떨어뜨려 연골 마찰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무릎은 조금만 움직여도 뻣뻣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한 70세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체중이 과하지도 않았는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손주들과 함께 치킨이나 튀김류를 주삼 4회씩 드셨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건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관절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튀김 섭취를 줄이고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꾸자 몇 달 만에 무릎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튀김 자체가 관절염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비만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릎은 체중 1kg 증가마다 약 4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름진 음식을 반복해서 즐기는 습관은 무릎에 2중, 3중의 타격을 주는 셈이지요. 튀김 음식의 또 다른 함정은 습관성입니다. 바삭한 식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자꾸만 찾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식의 전환으로도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븐에 기름을 살짝만 발라 구운 치킨은 튀김 못지않게 맛있으면서 훨씬 덜 해롭습니다.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를 찜으로 조리하면 달콤한 맛도 살리면서 무릎 건강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잔치나 모임에서 튀김을 자주 접합니다. 전, 튀김, 치킨 같은 메뉴가 빠지지 않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횟수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소량으로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튀김의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바삭한 즐거움 대신 무릎이 가벼워지는 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의 대표 공급원인 적색육이 어떻게 무릎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힘을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라고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적색육은 몸을 지탱하는 힘을 주지만 과하게 먹을 경우 무릎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색육 속 포화지방과 특정 대사산물은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육류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퓨린 성분은 요산 수치를 높이고 이는 관절의 통증과 부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색육을 기름에 굽거나 볶는 조리 방식은 앞서 언급한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성해 관절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은 체격이 크고 평생 농사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힘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2끼 이상 고기를 드셨지요. 근육은 여전히 탄탄했지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휠체어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해 적색육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생선과 두부를 늘린 지 6개월 후 그는 다시 혼자 바치를 할 정도로 무릎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백질의 질과 양이 관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적색육과 관절염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지만 많은 임상 경험과 환자 사례는 분명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과다한 육류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악순환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근육과 관절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일의 분량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기보다 찜, 삶기, 구이를 선택하면 염증 유발 성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잔치에는 고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고기가 빠지면 아쉽지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고기를 메인으로 두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히려 두부, 콩, 생선, 달걀 같은 대체 단백질원을 골고루 챙기면 단백질 부족 걱정도 줄고 관절도 보호됩니다. 결국 적색육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지는 매일 식탁 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공식품과 염분이 어떻게 관절을 조용히 갉아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집을 수 있는 라면, 햄, 소시지. 바쁜 날이나 입맛이 없을 때 이만큼 간편한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이 무릎 관절에는 조용히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핵심은 과도한 염분과 첨가물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소금과 방부제가 듬뿍 들어가 있지요. 문제는 나트륨이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깨뜨려 부종을 유발하고 관절 주변에 염증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기에 염분으로 인한 부종이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69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무릎이 붓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며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묻자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달콤한 것도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일주일간 식사일기를 작성해 보니 점심마다 라면이나 컵라면을 드셨고 저녁 반찬으로는 소시지를 자주 구워 드셨습니다. 그 결과 나트륨 섭취량이 기준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식단에서 라면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두부 반찬을 늘리자 불과 2달 만에 무릎 부종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염분과 관절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나트륨이 고혈압과 부종을 악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관절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저는 임상 경험상 고염분 식단을 줄인 환자들의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은 맛의 적응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지면 싱거운 음식이 도저히 입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조금씩 줄이면 혀는 금세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처음엔 싱겁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맛있다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가 무릎과 혈관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의 문화적 식탁에서도 소금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전통 음식은 발효 과정에서 소금이 빠질 수 없지요.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물로 한번 헹구거나 저염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염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도 전통의 맛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가공식품과 고염분 음식은 무릎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오늘부터 라면 대신 채소, 국, 햄 대신 생선 조림을 선택해 보세요. 그 차이가 몇 달 뒤 당신의 무릎에서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즐거운 술 한 잔이 무릎을 어떻게 붓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두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대화도 활기를 띠지요. 하지만 이 즐거움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이 무릎 관절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관절 주변 혈관이 확장되면 부종이 생기고 무릎 속 윤활액도 변질되어 관절이 더 쉽게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무릎이 붓고 뻣뻣해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알코올이 조용히 염증을 키운 탓이지요.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젊을 때부터 막걸리와 소주를 즐겼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외상도 없는데 무릎이 심하게 붓고 밤마다 욱신거려 잠을 잘 수 없다고 오셨습니다.
관절 검진 결과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지는 않았지만 관절 내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술 섭취를 줄이고 체중 조절을 병행하자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알코올과 관절염의 직접적 연관을 명확히 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소량의 알코올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볼 때 관절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술은 불씨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통풍 환자에게 술은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려 관절통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술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명절, 회식, 친구 모임마다 술잔이 오가니 무릎을 위해 아예 금주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마셨다면 한 번으로 줄이고 소주 한 병 대신 반 병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술자리에는 반드시 물을 곁들이고 안주는 짠 음식 대신 채소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술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험한 사치에 가깝습니다. 잠깐의 즐거움보다 매일 아침 가볍게 걷는 자유가 훨씬 소중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미묘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겉보기에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무릎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식품은 무조건 좋다라고 믿습니다. 마트나 홈쇼핑에서 관절에 좋은 건강보조제, 천연 에너지 음료라는 문구를 보면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과 제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당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홍보를 보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시판 주스 대부분은 설탕이나 농축액을 첨가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는 염증을 촉진하고 관절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나는 과자나 음료는 안 먹는데 왜 무릎이 아플까 고민하시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그 습관을 끊자 2달 만에 무릎 붓기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는 첨가당, 인공향료, 과도한 단백질이 포함돼 신장과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요산 수치를 올려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지요. 몸에 좋다는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섭취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건강식품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보충제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가격은 비싸고 기대감은 크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좋다는 소문이 나면 온 동네 어르신들이 따라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상태,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특정 보조제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상쇄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든 내 몸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라 불리더라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부,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런 기본 식재료들이 오히려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무릎 관절을 지켜주는 진짜 음식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떤 음식이 당신의 무릎을 든든하게 보호해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무릎을 괴롭히는 음식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무릎을 살리는 음식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와 오랜 임상 경험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의 소모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주인공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 윤활액을 더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매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환자분들은 관절통이 훨씬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비슷한 연령에도 통증 호소가 잦았습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과 뼈를 보호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지방 함량이 낮아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고기를 줄이는 대신 매일 두부 반 모씩 섭취하셨는데 체중은 줄고 무릎 통증도 서서히 완화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관절을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체리, 귤 같은 과일도 항산화 효과와 함께 비타민 C를 공급해 연골 형성에 기여합니다. 단,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물론 이런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생선을 먹어도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하고 일부는 콩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무릎이 덜 아프다라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고등어 한 토막 먹는다고 내일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 동안 식탁에 이런 음식들이 자주 오르면 무릎은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여 가꾸는 정원이 어느 날 무성하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화적으로도 우리 식탁은 이미 이런 음식을 품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속 두부, 밑반찬으로 나오는 나물무침, 제철 생선구이 이들은 모두 무릎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공식품과 고기 중심의 식단이 점점 더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런 전통적 음식들이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원래의 지혜로운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관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습관과 체중 관리가 무릎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에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약 4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3kg만 늘어도 무릎은 12kg을 더 짊어지는 셈이지요. 이 때문에 살짝만 체중을 줄여도 무릎이 가벼워졌다고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6개월 동안 체중을 5kg 줄였는데 계단 오를 때 느끼던 통증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식습관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였을 뿐이지요. 하지만 체중 감량을 무작정 굶거나 단식으로 시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습관 측면에서는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는다. 늦은 밤 야식을 피한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체중은 서서히 조절됩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무릎은 체중에 정직하다라고 자주 설명합니다. 줄어든 체중만큼 무릎이 바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체중 감량만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예방되거나 치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는 확실히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 식탁은 밥 중심 문화가 강합니다. 흰쌀밥은 금세 배를 채워주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잉여 칼로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잡곡밥이나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은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줄여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쌓이면 무릎 건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는 체중계 숫자보다 무릎이 느끼는 변화를 살펴보세요. 1kg 줄어든 몸무게가 무릎에는 4kg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과 체중을 넘어 문화와 가족 식탁이 무릎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고기 반찬, 그리고 찌개까지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이 식탁은 정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지요. 그러나 이 따뜻한 식탁에도 무릎 관절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분입니다. 하루 세 끼마다 빠지지 않고 김치를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젓갈과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을 돋우지만 무릎에 부담을 주는 부종과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잦은 고기 반찬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삼겹살, 갈비, 불고기 같은 고기가 주 메뉴로 등장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관절을 지탱하는 대신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고기를 준비하시다 보니 주 4회 이상 고기를 드셨습니다. 가족은 즐거웠지만 본인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고기 섭취를 줄이고 대신 생선과 채소를 중심으로 상차림을 바꾸자 몇 달 만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가족의 밥상이 바뀌자 건강도 함께 달라진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관계와 문화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조절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저염 레시피를 활용하거나 젓갈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으로 즐기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기도 몇 끼니가 아니라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줄이고 굽는 대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학계에서도 문화적 식습관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연구합니다. 일부는 전통 발효 음식의 장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연구는 과도한 염분 섭취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균형과 맥락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식탁은 이미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요소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나물, 된장국, 제철, 채소 반찬은 훌륭한 관절 보호 식품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가족의 즐거운 밥상이 무릎 건강까지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릎 통증은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들려오는 소리,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찾아오는 뻣뻣함,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혀 다른 내일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숟가락 덜 짜게 드신 게 내일 무릎을 가볍게 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몇 달, 몇 년 뒤에는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라면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72세 남성 환자분은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완화되어 다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두부와 생선을 늘린 70대 여성 환자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관절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고통 대신 편안함을, 두려움 대신 자유로움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기름진 튀김, 지나친 적색육, 가공식품과 술 이들을 줄이고 생선과 두부, 채소와 과일로 채운 식탁을 선택하세요.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은 금세 그 가벼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은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마다 무거웠던 무릎이 어느 날 가볍게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온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내 삶을 바꿨구나.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길을 무릎 통증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자신을. 바람은 시원하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옆에는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고
당신은 걷는 즐거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풍경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